안녕하세요. 휴먼시아 측가입니다. 자, 방송은 처음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치과에 관련된 궁금한 점들, 그리고 제가 진료를 하면서 경험하는 점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과 치료는 본인 입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지만 또 상당히 멀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봐주는 사람을 믿어야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어야 조금 더 본인 치아를 정확하게 앞으로 10년, 20년까지 관리를 잘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제가 잘한다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치과라는 곳과 소통이 통해야지 조금 더 본인도 관심을 가게 되고 더 신경을 쓸 수가 있고 치료 결과도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내용은 내가 양치를 정말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치과를 갔더니 충치가 있더라. 근데 그게 어떤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토픽을 잡아봤습니다. 자, 18세 여환이시고요. 여자 환자분이시고 치과에 내원해서 전체 검진을 원하셨어요. 하지만 처음에 내원하실 때 당시 증상, 아프거나 또는 시리거나 씹을 때 우리하거나 깜짝 놀라듯이 찌릿하거나 이런 등등의 우리가 증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해서 문제점을 체크하고 문제점이 없을 때는 정기 검진을 한다거나 불편할 시 내원하신다거나 이렇게 제가 이제 가이드를 잡아 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이럴 때 검사를 하게 되면 큰 사진을 이렇게 찍고 큰 사진을 찍어서 전체적으로 치아 상태를 한번 봅니다. 보고 또 세부적인 사진, 포토라고 하는데 구강 내 사진을 찍어요.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환자분들은 자기 치아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상당히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입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입안은 어둡기 때문에 라이터라 후레쉬를 비친다거나 뭔가 빛을 비춰서 본다고 한다지만 실제적으로 보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인 치아가 증상이 없다면 보통은 크게 문제를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강 사진을 찍어요. 찍어서 같이 한번 보는 수준입니다. 보고 또 씹는 면도 같이 한번 보게 돼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같이 보고요. 이렇게 보는데 당연히 썩거나 이런 게 눈에 안 보이죠. 깨끗하고 혼묘기란 게 잘 되어 있고 치아도 약간의 마모는 관찰되지만 다른 충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그런 소견은 시진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관찰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사진을 하나 찍어봐요. 치아 사이에 충치가 있는지 테스트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이트윙이라고 부르는 사진이에요. 이런 사진을 찍어보면 치아 사이에 있는 충치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충치가 있고 여기도 충치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이런 거를 충치가 있어도 환자분들은 못 느끼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차거나 뜨겁거나 혹은 욱신욱신한 치아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이 치아 안에 있는 이 신경에, 여기가 신경 부분이에요. 신경이랑 혈관이 있는데 이곳에 염증이 차서 치아가 조그만 자극, 조금만 차가워도 크게 시리게 느끼게 되고 또는 뜨거워도 다른 치아는 괜찮은데 유달리 그 치아만 욱신욱신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아 자체가 염증이 오지 않는 이상 충치가 먹더라도 잘 못 느끼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충치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된다면
한번 이렇게 파였던 와동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마다 시간 차이는 나겠지만 계속 깊어져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치아의 많은 부분이 소실되고 신경치료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신경치료를 해야 되고 몇 번의 마취를 하게 되고 또 최종적으로 덮어 씌워야 되고 몇 배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환자분들 불편감도 훨씬 더 심해지겠죠. 따라서 예방 치료로서 우리가 미리 중치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런 중지도 안 썩게 하려면 제일 좋겠죠. 그렇기 위한 팁은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중치가 먹은 다음 증상이 없어도 내원했을 때 우리가 검사를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분들은 자기 입안은 뭐다? 가깝지만 먼 곳이다. 그래서 내가 충치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증상은 없다. 그리고 양치관리는 정말 열심히 했다. 이렇게들 얘기는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중치 진단을 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치료에 대해 동의를 하면 중치 치료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중치 치료 사진을 보여드려요. 실제로 이제 조금만 더 있었으면 신경까지 많이 갈 수 있는 깊은 중치가 발견이 되었어요.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치료는 들어갔지만 신경치료는 하지 않는, 신경치료는 전 단계에서 마무리한 신경치료까지 가진 않은 예방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방치료를 하면서 중치 제거를 다 한 사진을 보고 또 마지막으로 중치를 완전히 떼온 사진을 보면서 환자분들은 사이에 중치가 썩을 수 있구나. 눈에 안 보여도 중치가 있을 수는 있구나. 그리고 눈에 안 보이고 증상이 없더라도 중치 치료가 필요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중치가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양치를 잘한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양치를 정말 양치질을 잘하는 것과 치아 사이 중치랑은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칫솔모가 닿는 부위는 이 사이 부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칫솔모가 들어갈 수 없는 이 해당 부위, 치아 사이 부위를 닦기 위해서는 치실이란 거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돼요. 이건 꼭 쓰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잘 썩는 분들이 가지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갈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갈이나 이약물기. 이렇게 밤에 이갈이가 있거나 낮에 본인도 모르게 이를 꽉 물다거나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은 치아끼리 힘이 꽉 들어가면서 응력이 치아 사이사이에도 집중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웬만큼은 양치를 하지 않아도 음식이 낀다 해도 잘 썩지 않는 반면 이갈이가 있거나 이약물기가 있는 분들은 주위가 잘 썩는 경향이 있어요. 미세한 실금이 생기면 아주 조그만 잔사에도 세균들이 훨씬 더 중치를 잘 일으켜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사탕을 씹을 때도 치아끼리 꽉 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탕도 깨트리자마자 치아를 반사적으로 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간다는 행위는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행위라고 우리가 표현은 하는데 어쨌든 구강 내 환경, 치아에는 되게 좋지 않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절한 단계에서 끊어주거나 본인이 인지하고 있다면 최대한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런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또 다음번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우선은 오늘의 결론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양치를 정말 잘하거나 아프지 않더라도 치과에 가서 치과에 충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충치가 의외로 상당히 깊을 수가 있다. 이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거나 야간 이갈이가 있다. 이런 분들은 최대한 그 행위를 줄여주시는 게 좋고 줄이기가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치실을 꼭 쓰셔야 돼요. 이건 제가 10번 강조해도 그게 부족함이 없어요. 더 강조를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치실은 반드시 쓰시라.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은 꼭 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